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서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제 레슨 9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제가 풀 때 이 스크립트 화면이 좀 작다고 하시는 그 댓글이 있어서 이제 화면을 좀 키우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문제는 입력값으로 배열 A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 A는 그 문제에 있는 예제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배열 A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룹핑을 했을 때 그 그룹핑한 그룹 내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이 가장 큰 경우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0번째부터 시작을 하죠. 0, 1, 2, 3, 4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하면 4 더하기 0은 4 해서 4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면 0, 1, 2 그냥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더하는 게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0번째에서 첫 번째면 0번째 첫 번째면 3 더하기 2는 5 하고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룹핑을 하던지 간에 그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입력받는 배열 A는 그 길이가 1부터 100만까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배열 A의 각 원소들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그 값은 다음의 범위를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제가 먼저 풀었던 방식을 보면 먼저 저는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주는 그러한 배열을 프론트 언더바 썸이라고 놓고 뒤에서부터 더해주는 배열을 백 언더바 썸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언더바 썸이라는 것도 일단은 0으로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의 코드를 보시면 먼저 해당 코드로 문제를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프론트 언더바 썸을 채워주게 됩니다. 어떻게 채워주냐면 이렇게 원소 하나씩을 돌면서 현재 커런트 언더바 썸은 0이죠. 0 더하기 처음에는 3이죠. 0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면 그 값을 프론트 언더바 썸의 0번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커런트 언더바 썸은 초기화를 해주죠. 현재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한 값이니까 0, 처음엔 0이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0 더하기 3은 3, 그래서 3이 들어갑니다. 근데 0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값을 넣어주기는 하지만 커런트 언더바 썸이 0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더해졌다가 5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 세 개를 더해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더하는 거를 0부터 초기화해서 여기서부터 그룹핑을 하는 게 더 이득이죠.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 가는 것보단 그냥 아예 이렇게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값인데 여기서 또 더하면 3이 되는데 아예 여기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그룹핑을 한다고 하면 4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프론트 언더바 썸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한 결과 3 처음에는 프론트 언더바 썸이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2를 더했으니까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6이 들어가
마이너스 6을 더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4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커런트 언더바 썸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를 더해주면 4가 들어가고 또 다시 더해주면 4가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더하는 거를 실행한 코드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프론트 언더바 썸을 앞에서부터 훑어버리면 이제 현재 커런트 언더바 썸이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0값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똑같이 맨 뒤부터 이제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값이고 여기는 포함하는 값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현재 length a를 값을 구하면 5-1은 4죠. 그러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되 네 번째 접근하고 이제 마이너스 1 값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0번째까지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0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코드를 이렇게 진행을 하되 back underbar sum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출력을 해보면 front underbar sum과 back underbar sum을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뒤에서부터 더한 값을. 제가 앞에서부터 더한 값과 뒤에서부터 더한 값을 출력한 이유는 결국에 어떤 값의 합을 의미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확률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1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무조건 0을 포함하는 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sum 값을 한다면.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부터 다 더하는 값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값들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더해가면서 만약에 더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그때부터 다시 0이라고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코드를 이렇게 한 후에 접근을 이제 해줍니다. 접근을 하는 방법은 먼저 max underbar sum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최대값을 찾아주는 출력을 할 최대값을 찾아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먼저 저희는 배열 2개를 만들었고 그 배열 2개의 값을 채워줬죠. 그 다음 max underbar sum은 지금 저희가 구하려는 값은 앞에서 더한 값과 뒤에서 더해서 온 값이 최대가 되는 그 구간을 찾는 거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0부터 4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자, 0번째일 때 프론트 언더바 썸의 0번째는 3이고 이제 뒤에서 이 전체를 더한 최대값 뒤에서 더해져 온 값은 백 언더바 썸 근데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야지 그 그룹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만 더하고 여기만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더한 부분과 뒤에서 더한 부분이 최대가 되게끔 이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더하고 여기까지 이 뒤에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더해줄 순 없고 무조건 5를 앞에서 더해져 온 값이 5이면 뒤에서 더해져 온 값이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i, 프론트는 i, 백은 i 플러스 1 앞에서 더해온 값과 뒤에서 더해온 값이 max 언더바 썸보다 큰 경우는 max 언더바 썸을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 값으로. 그래서 3 프론트 언더바 썸 기준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3, 5, 마이너스 1, 4까지입니다.
뒤에는 백 언더바 썸으로 접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3 더하기 2 이거나 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거나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거나 4 더하기 0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앞에서 더한 값과 뒤에서 더한 값의 합을 더해주면 그룹핑이라는 게 되게 되죠. 앞에서와 뒤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맥스 언더바 썸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초기에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하나의 인덱스에서도 값을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맥스 언더바 썸이라고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4가 들어갔겠네요. 그래서 3 더하기 2가 4보다 크다면 맥스 언더바 썸이 이제는 어떤 그룹에 의해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한번 문제를 이제 제출을 해보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배열을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포문은 총 이렇게 3번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들어갔지만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 이중 포문은 이 효율 성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기업의 코딩 테스트를 보시거나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실 때 다른 경우, 범위가 큰 경우에도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모두 정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코드는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조금 더 수정을 하자면 이렇게 변수를 더 사용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코드가 중복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좀 코드의 라인 수를 좀 줄여본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더 최적화를 하면은 좋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